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남미 공동 통화를 만들자 이런 협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간 무역에서 결제를 할 때 미국 달러 말고 이걸 대체할 만한 공동 결제 수단을 만들자. 그런데 뭐 이렇게 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통화 자체 지금의 법정 통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단일 통화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고 교역에만 사용하는 교역 결제 수단의 통화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어디서 듣던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 틀이. 작년 6월부터 러시아가 막 하고 있는 얘기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9월에 상하이 협력회의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들,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스타트를 끊고 중국이 약간 백업을 해주고 있는 브릭스 공용통화 얘기와 비슷한 연장선을 지금 브라질 브릭스 국가가 아르헨티나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지금 그림은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자기들끼리는 브릭스 정상들끼리는 얘기가 다 이미 끝났고 거의 순서 정해놓고 지금 깃발 꽂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좀 전폭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제가 달아놨잖아요. 블록체인 기반 아닐까? 지금 일단 브릭스 공용 통화가 만들어지면 그건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스위프트에서 쫓겨난 이후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통한 국경간 결제를 1월 달에 이미 이제 통과를 시켰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국경간 결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란과는 이미 무역 결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한 변화인 거죠. 한 1, 2년 사이에 지금 벌어진.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의 공용 통화를 언급한 장본인이 푸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또 시진핑 주석도 우리끼리 통화 만들자라는 얘기를 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인 것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자라면 지금 이런 상황들은 뭐지? 야, 얘네 지금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기들끼리 크립토 커런시를 만들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될지 뭔지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얘는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런 뉘앙스를 빠바바바바박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딱 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나라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좀 고려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베팅이 될 거야. 꽤 옳은 베팅이 될 거야.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하러 뭘 만들어 이상한 자코인 만들지 말고 야 그냥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지금 개인 주장이지만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이런 말들 우리가 지금 속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좀 본다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브릭스 공용통화가 된다. 와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아니더라도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기존 국경 간 결제가 아주 손쉬운 그런 크립토가 됐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JP모건이 하듯이 JP모건이 지금 JP모건 코인이 있잖아요. 상장은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쓰는 그런 것처럼 자체적인 뭐 브릭스 코인을 만들든지 재밌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재밌는 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연휴에 또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왕언니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세뱃돈 받을 나이는 아닌데 이렇게 세뱃돈까지 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뭐가 빨간 게 떠서 막 한창 말하고 있는데 모자하고 지금 보니까 세뱃돈을 이렇게 주시네요. 참 세뱃돈 받을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채널 운영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분해지네요, 사람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러시아가 이미 굉장히 적극적으로 크립토 수용 스탠스, 이건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게임이 끝났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중국이에요, 이제. 중국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궁금한 건데, 그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듯이 홍콩을 통해서 홍콩 사례가 아주 많은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국도 게임 끝났구나. 홍콩을 통해서 이미 글로벌 무대로 크립토 받아들이기에 정책적으로 수용을 하게끔 만들어서 테스팅 베드로 확실하게 문을 열고 그 다음에 홍콩을 통해서 중국이 들어오겠구나. 결국엔 시간 문제구나.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상당히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브릭스 공용통화 개발까지 실제적으로 이미 논의는 지금 시작이 됐고
논의까지 이루어진다라면 실제적으로 어떤 어, 피지컬한 어떤 게 나와준다라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을 우리가 크립토 커런시 투자자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디 총리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마냥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 실리적인 장사는 제일 잘하고 있죠. 이게 지난주에 다보스 포럼과 관련해서 CNN이 분석 기사를 올렸어요. 아마 이거 기사 저희가 영상에서 다뤄봤을 거예요. 근데 연계시켜서 조금 구슬을 꿰는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또 좀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인도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 거리를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모디 총리가 개도국 120개국 화상회의를 열어서 이 개도국의 맹주가 인도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또 자처하고 있다. 장사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난해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침체, 유럽 큰일 났다, 사실상 경기 침체다, 원유가 폭등에 인플레이션에 미국도 난리, 전 세계 난리 다 난리, 중국도 난리, 코로나 제로 코로나 다 난리, 이런 얘기할 때 인도가 작년에 GDP가 6.8% 성장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 경제가 난리 난장판이 나도 내수 시장만 보더라도 이건 게임 끝난다라는 겁니다. 인도는. 중국이 3%니까 2배 이상인 거죠. 중국은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슈가 컸고, 그런데 IMF가 올해 전망을 한 게 지금 인도가 그래도 6.1% 성장을 하고 중국이 이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에 정책 전환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져서 4.4%, 전 세계 평균은 2.7%, 인도가 압도적이에요. 인도의 어떤 경제성의 파워력은 지금 거의 이거 뭐라고 하죠? 듣보잡의 반대말 같은 건데 아무튼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굉장히 독보적이고, 이게 지금 인도의 인구 구조인데 지금 항아리가 뒤집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이게 딱 거꾸로 돼 있습니다. 항아리가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잖아요. 고령사회. 인도는 완전 거꾸로예요. 나이 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28세라는 거예요. 이 보면 아시겠지만 와,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28세, 30세 미만의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인구가 지금 14억 2,800만 명인데 지금 중국이 14억 2,600만 명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대국이야. 올해를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 인구 대국은 이제 중국이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전망이거든요. 인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 나이 28세, 저가 노동력은 중국이 아니라 이제 인도입니다. 안정적인 저가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나라가 인도고, 평균 나이가 이 젊은 나이에 저가 노동층 수요가 이렇게 풍부한데, 젊은 나이는 다른 말로 하면 소비력이 굉장히 강하다, 소비층이 두꺼운 나라라는 인구 구조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젊은 층이 과연 금에 투자할까요? 결국에는 크립토 투자, 비트코인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금 세금 가지고 엄청 때려받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2025년이나 2030년까지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인도가 세금 이슈 가지고 거래소들도 엄청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러시아의 스탠스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층이 결국에는 크립토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트랜지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세수 확대의 어떤 이 소재가 지금 크립토 커런시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아랍에미리트나 중동으로 계속 넘어가는 걸 방치하진 않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는 거래소 차원에서는 아쉽지만 지금보다는 완화된 규제, 세금 정책이 정리가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은 많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와지렉스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 2030년? 아주 장기적. 세금 이슈가 인도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는 좀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주 한 5년, 10년 내다보고 와지렉스를 전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또 모르죠. 와지렉스 거래소가 망할지. 모르는 겁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조금 요즘에 폴리곤 잘하고 있으니까 매틱 매수하셔도 되고, 폴리곤 매틱 훌륭한 프로젝트고, 그러니까 인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눈여겨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고, 일단 이 인구 구조 이 그림은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고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인도라는 시장이 되게 매력적이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번에 또 확인해 준 게 하나가 있는데,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이 아이폰의 전 세계 생산량의 25%를 인도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것 같아 라고 인도의 상무부 장관이 멘트를 때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애플 측에서 밝힌 내용 아니고 애플 측에서 확인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무겁죠. 말에 멘트에 좀 무게가 있는 사람의 입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에서 지금 기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작년 9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2025년까지 아이폰의 25%, 전 세계 생산량의 25%는 인도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돼. 지금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뭐 껄핏하면 가동 중단에 뭐 도시 봉쇄, 공장 봉쇄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규제 자체가 너무 빡센 거예요. 특히 테크 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근데 인도는 완전 거꾸로거든요. 잘하고 있죠. 중국과 반대로. 그래서 안 그래도 인도 시장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애플의 어떤 전초기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인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게 지금 인도가 이런 빅테크의 선택을 받고 있는 동시에 벤처 캐피털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인도에만 들어간 벤처 캐피털 자금이 30조 원이래요. 1위는 당연히 미국이죠. 이게 순서예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영국, 4등 인도. 어마어마하죠.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인도는 작년을 기점으로 영국을 제끼고 글로벌 탑5 세계 5위 경제대국에 올라섰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작년에 30조 원이 들어갔는데 VC 자금이 들어갔는데 절반이 테크 기업이래요. 뭐 당연하죠.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중국과 완전히 정반대 정책을 인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테크 스타트업의 지원 정책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열어뒀고 그러니까 테크 스타트업이 뜨면 VC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책적으로 지금 인도 정부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정반대잖아요. 걸핏하면 테크 기업 때려잡겠다, 봉쇄하겠다, 규제하겠다, 쫓아내겠다. 굉장히 공산당 빡세잖아요, 지금. 이런 정책적인 스탠스가. 그런데 인도는 이런 인구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력적, 테크 기업의 움직임을 봐도 매력적, VC들, 돈에 환장한 VC들의 어떤 돈의 흐름을 봐도 매력적. 이게 지금 인도 시장입니다. 이게 지금. 여길 봐도 매력적, 저길 봐도 매력적. 그래서 인도 시장이 이런 흐름들과 인도가 어쨌든 브릭스 국가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인도 역시 CBDC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인도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러시아처럼 크립토 정책을 확 360도 바꿔버릴지 모를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저렇게까지 전폭적으로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강하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움직임, 중국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남미 국가들의 움직임들. 이 볼리비아 전 대통령이거든요. 전직 대통령까지 만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시사하는 바가 많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마켓에 대한 이 섹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는 우리 어떤 스터디 리스트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리플 몇 프로 간다, 얼마 간다 이런 전망들보다 이렇게 산업과 국가와 이 섹터에 대한 분석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